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목걸이의 강성식입니다. 오늘은 외대재배 2년차 되는 사과대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과대추를 재배한 지 딱 3년 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이가 얕죠.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해보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잘 안 해봤던 외대재배라는 것을 얘기를 꺼냈고, 그리고 촬영해서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양쪽으로 보이는 것이 2년차 사과대추입니다. 외대 재배를 한 거죠. 2년차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순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 지금 바닥에서 제 손하고 한 두 마디, 그러니까 4, 50cm 정도 되게 해서 잘랐고, 자른 건 지금 표시가 났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순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순 흔적이 보이지만 잘라서 그렇죠. 여러 순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순만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이제 열매순이죠. 열매순. 보통 사과대추는 열매순을 다 따 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따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따지 않았고, 그리고 그 가지순 한 가지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에서 장순을 막았습니다. 네, 생장점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두 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수확해 보려고 합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다 열매순 놔뒀고, 그리고 가지순 작은 건 2개, 많은 건 6개, 7개까지, 보통은 5개에서 위에 장순을 적심했습니다. 가지순 5개를 놔두고 적심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생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작년에 이 외대 재배를 해보더라도 키가 낮은 것,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거의 한 뼘, 땅에서 한 뼘, 제가 더 자세히 한번, 한 뼘도 안 되죠. 땅에서 여기서 잘랐고 강하게 전지를 했고, 그리고 겨순 나온 거 하나를 놔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5개, 가지순 5개 놔두고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체 세력을 한번 보세요. 작습니다. 그지만 대부분 가지들이 다 위로 솟고 있어요. 위로 뻗었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이만큼 강하게 지금 세력을 받고 있습니다. 외대재배의 장점은, 단점도 물론 많습니다만, 장점은 이 모든 순을 다 놔둡니다. 그러니까 장순만 딱 한 번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집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가지순을 다 놔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열매순, 처음 1차에서 착과되는 열매순, 그리고 2차 가지순, 3차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클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이 2021년 5월 29일입니다. 5월 29일.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한 뼘도 안 되게 잘랐고, 얘는 조금 길게 놨습니다. 제가 섰을 때 배꼽 정도 이상 되니까 한 1m에서 한 1m 10 정도 사이에 원 줄기 대공을 남기고, 그리고 외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따기가 좋겠죠. 아까는 앉아서 따야 되고 얘는 서서 편하게 땁니다. 스타일은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적심을 해주니까 역시 얘네들이 세력이 지금 위로 뻗고 있습니다. 지금 가분 수형이죠. 위가, 맨 위쪽이 세력이 세고 밑에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먹여 살릴 그 식구들이 적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세력을 받고 있습니다. 열매순도 받고 있고 가지순도 받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열매순 꽃눈이 오고 있고요. 좀 있으면 열리겠죠. 그리고 이게 일부 가지순, 가지순에 곁순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열매순처럼 또 겸해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 가지순에서 전혀 꽃이 분화가 안 됐지만 얘는 겸했습니다. 이렇게 또 곁가지가 또 나오고, 그 가지 중에 얘를 원줄기라고 하면 얘는 아들줄기쯤 되겠죠. 아들줄기에서 손자줄기 나와서 이렇게 꽃이 맺히기도 하지만 아들줄기 자체에서도 이렇게 꽃이 맺히는 겸해진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얘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제 열매순 말고 가지순으로 본 건데, 격가지로 본 건데요. 하나, 둘, 셋, 여기 뒤에 안 보이면 넷, 여기 보이죠? 제가 손잡은 거 넷, 다섯, 역시 5개에서 집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아무리 열려도 사다리 놓고 딸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외래 재배의 장점은 얘네들이 정말 컴퓨터처럼 모든 햇볕을 고려해서 알아서 자기가 가지를 사방으로 다 뻗습니다. 잎이든 줄기든 가지든 전부 다 방사방향, 하늘에서 봤을 때 정확히 좌우대칭 동서남북 다 맞춰서 스스로 뻗습니다. 옆 가지하고 겹칠 때는 서로 비껴갑니다. 얘네들이 어떤 센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다 비슷한 방식으로 열매순 남기고 가지순 한 5개 정도 잘랐습니다. 지금 하늘로 쓰고 있죠. 저게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사과대추가 달리면 밑으로 쳐집니다. 요것은 조금 더, 아까는 한 뼘 정도에서 전지를 했지만 얘는 한 2뼘 반 정도에서 전지해서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차, 2차, 3차를 다 보고 있는, 다 고려해서 전지를 한 외대재배 2년차 재배입니다. 만약에 외대재배를 안 했으면 가지를 서너 개 남기고 잘라 썼겠죠. 그래서 가지에서 곁순이 나왔을 겁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른 곳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의 영상만 놔서는 좀 알기 힘들다, 그래서 여러 개를 좀 보여달라고 해서 지금 그래서 촬영하고 있는 게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순을 집었기 때문에 이 순이 쉽게 말해서 아버지를 제거했기 때문에 얘가 장자가 또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위로 솟고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걸 또 잘라내면 또 나올 거니까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형태의 재배를 시도하고 있는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외대재배 2년생입니다. 작년에 생각보다 많이 못 컸어요. 그래서 외대재배지만 좀 전체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는 콩을 좀 심었던 그 공간입니다. 콩. 그리고 외대재배 2년차 되는, 아까 말했던 그런 방법으로 열매순 다 남기고 가지순 한 4-5개에서 자른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햇볕 때문에 반대편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게 크기가 얼마인지 가늠이 안 오시죠? 제가 앞에 한번 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땅에 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열매가 달리면 땅에 이렇게 닿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땅에 닿아도 여기부터 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끝이 닿습니다. 끝이 닿아서 지탱을 해 주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수확도 해봤고요. 괜찮은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안전키입니다. 안전키 정도가 얘가 좀 큰 거고, 보통 평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얘네들이 굵어지고 그리고 더 키가 높아질 겁니다. 뭐 엄청나게 높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로 머물지 않고 키가 좀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끔 이런 데 구멍이 좀 나 있을 겁니다.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주사기로 땅에 찔러준 그런 곳입니다. 제가 자체 발효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찔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조대추가 좀 아까 심어져 있다고 했죠. 제가 복조대추 말고 복조대추도 뭐 그냥 설명을 온 김에 한번 드리면, 작년에 외대재배로 2년차, 이건 3년, 여기는 3년차 포장입니다. 3년차. 외대재배의 그 장점은 아까 말했듯이 일이 별로 없다. 단점은 이렇게 한숨만 고르게 나오면 좋은데 늦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할 놈도 있다. 실패해 보는 애들도. 외대재배는 정말 강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잘 발달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패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외대재배는 4, 5년 차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년 차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요. 외대재배하고 일반재배하고 병행해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복조대추입니다. 외대재배로 재배했습니다. 여기를 2년차 여기를 끊었죠. 처음에 심을 때 절단했던 곳, 그리고 외대재배 2년차 끊고 올해 밑에 나는 수는 다 제거했고, 위에 보면은 작년에 외대재배 한 수 남긴 거에서 가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5가지 정도 남겼네요. 5가지 남기고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외대재배한 것을 5가지 순에서 잘랐더니 여기 보면은 그 도장지가 전혀 발생이 안 됐습니다. 다 마치 복초대추 재배하는 열매순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력은 어느 정도 있고, 높이도 제 한 가슴 높이 정도로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만 남겼습니다. 전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복조대추가 열리면 따기가 아주 좋습니다. 올해는 외대재배에서 변형시킨 거죠. 보통 관행으로 재배하는 것 몇 가지 남기고 했던 그 재배입니다. 외대재배 하다가 이렇게 남기면 역시 한 해는 일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5가지 정도. 여기는 3가지 남깁니다. 하나, 둘, 3가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건드렸네. 멀리서 보면 복조대추인데 여기도 자라면 좀 딸 것 같습니다. 꽃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도 재배한다. 그리고 이제 왕대추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대추하고는 또 품종이 다른 왕대추. 또 작년에 외대재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낄주간 대추인데요. 무명시입니다.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3개, 가지 3개만 놔뒀습니다. 그게 이제 몇 폭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왕대추, 사과대추하고는 좀 틀린 또 왕대추입니다. 역시 3, 4개만 놔두고 위만 키웠습니다. 대추 흔적이 좀 있네요. 작년 거 아직 달려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꽃눈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외대재배는 이제 요만하게 지금 나올 똥말똥 합니다. 이렇게 잘 나온 건 저 정도인데 얘는 벌써 왕성해졌죠. 그래서 오른쪽이 외대재배입니다. 이게 3년차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볼품 없죠. 근데 2년차 외대재배에서 3년차 외대재배를 포기하니까 이렇게 잎들이 무성하고 대추나무 모양을 잘 갖췄습니다. 가지가 3, 4개, 5가지, 여긴 5가지를 놔뒀습니다. 이 꽃눈이 왔고요. 그래서 지금 외대재배가 반드시 좋다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실험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3년차 되는 외대재배를 아직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형태다. 이렇게
실패봐서 죽는 나무도 있다. 그리고 저렇게 뒤에 보면 늦게 나오는 외대재배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치명적인 것은 죽는 나무가 좀 발생률이 좀 다른 것보다 많다. 그리고 뒤죽박죽 나온다.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것 인제서 싹 이렇게 터가고 있는데 얘는 늦습니다. 같은 방법인 같이 심었는데 뒤에 보면 저렇게 무성하게 자랄 때 얘는 늦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외대재배 보면 중구난방이죠. 그럭저럭 봐줄 만한 것부터 아주 시원찮은 것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외대재배를 계속 재배해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마도 4년차는 여기 보면 이런 아들가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남기고 잘라야지 않나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이건 왕대추인데 역시 3, 4개 정도 남겨뒀습니다. 외대재배 하고 나서 2년차까지 하고 3년차에서 가지를 3개에서 5개 정도 두는 것도 3년차는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물론 4년차에서는 이제 이렇게 바짝 전정을 할 거냐 길게 놔두고 할 거냐에 따라서 또 전제하는 방법이 틀리겠습니다. 사과대추나 왕대추의 경우 복주대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천평하우스에 사과대추 한 대략 1800포기를 심었습니다. 많이 심었죠. 여기 지금 보면 앞뒤 줄 간격이 90cm 그리고 이 한 동에 보면 4줄을 심었습니다. 4줄. 4줄 중에 가운데 2줄은 90cm. 줄과 줄 사이가 90cm고 옆에서 제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그재그로 어긋나서 심었습니다. 제가 옆으로 움직이면 보일 겁니다. 줄 맞춰 심은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라고 지그재그로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줄을 심었습니다. 4줄. 그리고 이것은 2동은 3년차 외대재배고요. 이쪽은 2년차 되는 외대재배입니다. 외대재배.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작지요. 하지만 여기서도 수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재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 이렇게 하라고는 권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재배하는 게 미천하고 여기 하나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외대재배로 산순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에 거의 붙었습니다. 제 한 뼘, 반 뼘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 열매순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순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여기쯤 5순 놔두고 제가 잘라 보겠습니다. 제가 촬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어쨌든 잘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더 여기를 다른 걸로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손으로 잘랐더니 좀 늦어서 얘가 조금 흔적이 많이 남았네요. 이렇게 아주 제가 바닥부터 뼘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제가 한 22cm 정도 되면 손이 하나, 둘, 셋, 넷. 총 바닥부터 높이가 4개니까 한 1m 남짓. 1m 남짓에서 순막기를 한 거죠. 그렇게 지금 전부 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제가 보통 5개 정도를 기준으로 놔뒀는데요. 2개, 3개 놔둔 애도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열매순 놔두고 몇 개 정도 놔둬야 되는지 저도 봐야 되기 때문에 2, 3개 놔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보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거의 열매순 개념으로 놔뒀습니다. 근데 아주 짧게 이
가지순 위에 장순 도장지를 다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굵어지는 거 보세요. 이 결과지. 열매순이 거의 이제 이 역할을 하려고 굵어지고 위로 다 솟았습니다. 물론 옆에도 있습니다. 얘를 키우면 얘가 조금 덜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를 한번 다 돋아봤습니다. 보통 위로 높을수록 세력이 더 셉니다. 그래서 세력이 세기 때문에 얘를 지금 이기고 있는데 얘는 실험하려고 한번 봤습니다. 가끔 이렇게 두 개씩 놓은 것도 있습니다. 거꾸로도 놔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 앞쪽으로 가면 바짝, 그러니까 열매순 위로 가지순 두 개 정도 남기고 자른 것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세력을 보면 또 다른 각도로 보일 겁니다. 아마 저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열매순 지금 한 두 뼘 정도, 바닥부터 한 두 뼘 정도 되는 잘랐고 한 손 남기고 외대재배죠. 그리고 열매순 4개 놔두고, 그리고 가지순 하나, 2개 정도, 2개 정도 위에 적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쓴 거보다 이렇게 위로 쓴 게 맞죠. 이만큼 이쪽으로 세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얘도 쓰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 순 집었다겠죠? 이것도 열매순에 가깝습니다. 가시가 안 나와 있고 여기는 격가지, 손자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요 뒤에 손 잡은 것 요거하고 두 가지 놔두고 자른 거라서 얘네들이 두 개가 다 섰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가 주로 많이 쓰는데 얘도 쓰고 세력이 더 좋으니까 여기 열매순까지 쓰고 있습니다. 얘도 처지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거에서 털리지 않고 다 달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짧게 잘랐기 때문에. 이걸 길게 자르면 얘가 다 털립니다. 나중에 열매가 열려도 이렇게 낙과가 되죠. 근데 낙과될 확률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얘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장점이 또 뭐냐면 내년에 외대 재배할 때 좋아요. 요만큼에서 자르기 때문에. 근데 위까지 해놓으면 엄청난 스트레스지만 얘가 여기가 상당히 굵어질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금 덜 주는 방법, 미리 외대 재배를 고려해서 했던 방법,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판단은 되는데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개념으로 해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몇 가지를 놔두고 하는 재배, 그러다가 또 밑으로 잘라서 외대 재배로 하다가 또 격가지로 하는 방법을 이렇게 교차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대 재배 방법 중에 딱 한 뼘입니다. 이게 지금 순이 한 뼘이잖아요. 여기서 따도 충분히 딸 수 있어요. 요거 잘 키우면 1kg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얘도 그래서 여기에서 2kg에서 최소 2kg에서 한 5kg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뭐냐면 저는 이제 이 포장에서 많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1000평에 1800포기를 심었으면 꽤 많이 심은 거잖아요. 여기는 3가지 놔뒀습니다. 테스트용으로 4가지네. 얘까지 보면 하나, 둘, 셋, 넷. 보통 5가지에서 많이 자르는데 4가지를 놔뒀습니다. 이쪽은 몇 개를 실험해 보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외대 재배가 뭐 어떤 분들은 안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괜찮을 수도 있겠다 하시는데 어릴 때는 좋습니다. 2, 3년 차까지는 괜찮은 방법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2년 차인데
지금 외대 재배하는데 아주 생육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생육이 좋다는 얘기는 이제 그 나무가 굵게 자랐다는 것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꽃눈 분화라든가 가지, 배치,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심은 와중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지, 뭐 넓게 심은 분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해가 가면서 데이터가 좀 쌓일 건데요. 지금은 저렇게 재배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만 그냥 사례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보면 그렇게 여기는 결과지를 하나만 놔뒀네. 하나만. 여기는 결과지 하나, 나머지는 열매 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 이 가지에서 꽃눈이 왔기 때문에 얘가 물론 가지순처럼 하나가 나오긴 했지만 주로 열매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얘 가지순 하나 정도로 보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국수입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많은 가지를 가지고 손을 많이 댈 거냐, 조그만, 그러니까 가지수가 적은, 개수가 적은 그 열매를 가지고 크게 편하게 재배할 거냐, 그런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알도 굵었으면 좋겠고 일손도 좀 줄었으면 좋겠고 해서 그런 바람으로 지금 제가 책임지는 그런 환경에서 재배를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전부 다 위로 솟고 있습니다. 세력이 세다는 얘기죠. 그만큼 재배가 지금 그 외대 재배에서는 이런 방법이 다른 분들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1년 차는 어쩔 수 없이 외대 재배 해야 됩니다. 한숨만 남기고 다 따주잖아요. 2년 차부터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고 뭐 덩치를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포기당 3kg에서 5kg 정도 재배하면 되지 않나, 그 정도 수확하면 되지 않나 계속. 왜냐하면 포기수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요게 해가 거듭할수록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궁금해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좀 더 많이 좀 올려달라 그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외대 재배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조금 화면이 흔들릴 텐데 제가 좀 세워가지고 조금만 제 키하고 조금 맞춰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천장에 보면 노란 게 많이 돼 있죠. 제가 무농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듭니다. 실은 요게 이제 끈끈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대기 애추 잎말이 나방 애벌레들이 한 10,000마리 이상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잎을 말고 안에 애벌레를 애벌레가 있었어요. 그걸 친환경 약재로 치면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손으로 다 잡아줬습니다. 1800포기를 한 10,000마리 정도 잡는데 한 3일 잡으니까 제어가 됐어요. 그래서 약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확실하고. 그래서 그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많은 게 이제 그 혹파리 그 구더기라고 그러죠. 역시 애벌레인데 걔도 잎을 말고 들어가요. 그리고 마치 탄 것처럼 아니면 그 저온장에 입은 것처럼 잎이 자관 좀 시커멓고 보라색으로 되고 돌돌돌 말고 만져보면 푸석푸석하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부분 혹파리 애벌레들이 들어있는데, 구더기들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3일에 걸쳐서 전부 다 따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제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간단하게 다 아시는 것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많이 잡혔죠. 이게 제가 한 500여 장 전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올해 한 거,
이것은 작년에 했던 것. 작년에 했던 건 색이 바랬죠. 여기 톱다리 이놈들 많이 잡혔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포충기를 통해서도 이런 나방들이 좀 잡힙니다. 이 보면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 안에 보면 애벌레라는 그 나방류들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천평하우스의 중앙에 3대를 놨습니다. 3대를 놓고, 그리고 이런 끈끈이서 잡아내고 제가 손으로 직접 잡고, 이런 막걸리 트랩, 작년 거라서 좀 색이 바랜 막걸리 트랩, 노린지 트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잡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 제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좀 힘들었는데 올해는 아마 날씨가 무더워지는 7월 하순부터 8월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또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친환경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GCM 농법을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자담도 이용하지만 GCM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CM 지금 배양하고 있는 것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보면 쇠뜨기가 있어서 제가 틈나는 대로 땅을 파헤치고 쇠뜨기를 뿌리까지 뽑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과정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여러 가지 통인데 빗물을 저장해 놓고 있고요. 제가 요 안에서 나오는 모든 그 부산물들은 액비화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액비 된 겁니다. 물론 여기는 좀 냄새도 나고 좀 지저분합니다. 제가 먹었던 것들 전부 여기 이런 양파도 수확하고 잎 이런 것들을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천매암도 발효시켜 쓰고 있고, 여기는 지금 GCM을 발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GCM 보면 이거 뭐 다른 데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돈 주고 사서 씁니다. 푸르네라는 제품인데 여기 보면 이런 배양용 배지, GCM 미생물, 먹이, 그리고 여기 보면 GCM 그 미생물 이게 500ml인데 미생물이 이게 유기농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유기농업 자재라고 등록이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한 2, 3일차 배양 2, 3일차에는 또 먹이 아미노산이 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다른 미량호소나 뭐 비료를 넣어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더 미생물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650L 고래통입니다. 요걸 배양해서 관주를 합니다. 물론 옆면 살포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GCM을 계속 관주 내지는 그 옆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떤 충이나 균의 밀도를 좀 줄여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은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 제가 직접 재배하고 있는 포장해서 사과대추 전지했던 모습, 지금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전지 다 끝났고 장순 다 끝났고 지금은 지켜보고 영양 공급 내지 수분 공급을 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외대재배는 일이 별로 없다, 좀 편하다는 게 큰 장점인 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차부터는 죽는 비율이 좀 나타난다. 그래서 외대재배 처음에 할 때 느낌은 어떤 거냐면 죽으면 다시 심지 뭐. 그리고 그 대추는 그에 심어도 그에 수확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3년 주기로 새로 심는다 손 치더라도
해볼 만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올해는 4년 차부터는 일부 수정해서 해볼 생각도 좀 생겼습니다만 역시 새로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 1년 뒤에 또 어떤 쪽으로 결론 내릴지는 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외대 재배 2년차, 3년차. 왜냐면 다른 분 포장을 마음대로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매번 갈 수도 없고 이야기하는 분마다 이야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뭐가 옳다 그르다 보다는 뭐가 더 효율적이다, 뭐가 조금 편리하다, 나한테 맞는다, 나는 저게 좋겠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을 제공하는 게 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이런 방법들을 늘어놓고 선택은 본인 목으로 남기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강성식 건강마트 직접 재배하는 사과, 대추, 천평 연동형 하우스, 지금 보이는 화면은 2년차 되는 겁니다. 모든 나무들이 죽지 않고 싹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천정에 스프링클러가 있고 바닥에 점적관수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6동 연동하우스로 되어 있고 한 동에 4줄씩 심었습니다. 줄 간격은 90cm고 지금 보이는 지금 노란 줄이 있는 그 통로는 180cm입니다. 다른 분보다 다 적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불편 없이 수확부터 재배가 가능합니다. 예,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는 재배법도 재배법이지만 향후에는 요리 쪽, 가공 쪽, 발효 쪽도 좀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 이렇게 밀리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못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